네, 이제 오후 2시가 되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스타트업 석세스는 올해에는 여성 치프들의 이야기로 곧 시작되는데요. 본 행사는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 세 분의 연사님들을 모시고 연사님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또 리더십 스킬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세 분의 연사님들의 말씀 후에는 Q&A 세션으로 약 20분간 진행을 하고요. 또 Q&A 후에는 40분 정도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들의 소개에 앞서 간단히 저의 소개와 또 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 걸스인텍 코리아와 여러 후원사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걸스인텍 코리아의 커뮤니티 액티베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다은입니다. 현재 버클업, 버그 없는 클린한 업무를 위하여 라는 알고리즘 문제풀이 및 개발자들을 위한 팁과 자료를 공유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또 진행을 맡아서 연사님들과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희 걸스인텍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크와 스타트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션을 삼고 교육, 창업 경진 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웨비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 지부는 8년 전 설립되어서 현재 4천여 명의 회원들이 걸스인텍 코리아를 통해 든든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5일에 저희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인포 세션을 통해서 걸스인텍 코리아의 운영진 분들을 또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운영진을 모집하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있도록 도와주신 원티드, AWS, 그리고 월드퀀트께 감사의 인사와 간략한 소개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행사 후원사인 원티드는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채용, 커리어 콘텐츠, HR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HR 테크 기업으로 걸스인텍과 함께 여러 이벤트들을 주최해 왔고요. 또 행사를 지원해준 글로벌 시장의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와 각종 금융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 자산의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퀀트 자산 운용사 월드퀀트의 후원사가 함께 행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행사의 첫 번째 연사님이신 뮤어우즈 벤처스의 류정아 대표님께서 현 조직을 리딩하게 되기까지의 스토리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건데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찾으시고 또 찾아가시는지 연사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선한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팀을 발굴하시는 뮤어우즈 벤처스의 류정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어우즈 벤처스 유정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뵙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되게 이제 많이 했어요. 요즘 제가 이제 심사역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세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다들 정말 스펙이라고 하면은 너무 다들 화려하고 또 실력 있고 또 자신감 있고 이 당당한 그런 이제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나의 20대 또 그 전에 10대는 어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30대, 40대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이제 이번 그 걸스인텍 그 행사를 계기로 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기까지 그냥 저의 스토리를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대를 나와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갈 때도 저는 재수를 했고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이과 문과 나눴었는데 이과였다가 문과로 옮겨서 재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 때도 이지망 그때 이제 선지원이었어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내가 원하는 학교와 과를 선택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과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는 또 부모님이 원하는 과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 이지망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어, 이게 과연 나랑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합창단, 그러니까 취미 활동으로 이제 대학 연합 합창단을 들어가서 그 대부분 음악 전공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저는 비전공자지만 음악에 빠져서 정말 요즘은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뭐 내일 시험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어도 음대 친구들하고 공연 보러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때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오페라 공연이나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 뭐 공연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때까지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데모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그 학점을 보면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가 4.3 만점인데요. 1, 2, 3, 4 그 학년 그 이제 점수를 보면 1점 몇, 2점 몇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정신을 차려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어떤 수업을 계기로 정치학이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교양 수업을 제대로, 그러니까 많이 안 듣고 정치학 관련된 수업을 대부분 들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과목에서 A0, A 플러스, A 마이너 이렇게 받아서 졸업할 때 기적적으로 3.0 B를 넘기는 그 어려운 일을 이제 해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방황을 했었고 취업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신문사 뭐 언론고시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이제 꿈을 가진 그런 선배들하고 이제 언론사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좌절을 했었던 거는 처음에는 1차가 이제 서류 전형이 아니었고 1차가 전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1년씩 또 재수를 하면서 신문사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대를 졸업한 선배들은 학점이 저보다 훨씬 안 좋은데도 이제 그 다음에 참 그래서 첫 번째는 그 1차가 모두 시험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첫 해에는 전부 떨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재수를 하는데 갑자기 서류 전형으로 1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모든 신문사 모든 이제 주로 사실은 신문사 위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학점이 제가 B가 넘은데도 저는 떨어지고 학점이 저보다 훨씬 안 좋은 서울대 출신 선배들은 서류가 다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문사를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인사부에 계신 그 이제 선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필기 시험이 1등이었는데도 네가 입사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다. 그 정도로 유리천장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어렵다는 그 당시로서는 신문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5년 반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때 IMF가 이제 터졌었고, 그때 IMF 때 영향을 안 받는 유일한 업종이 언론 쪽. 왜 언론 쪽은 직접 그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취재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IMF에서 조금 비껴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펌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막 이렇게 그 일감이 폭주해가지고 맥킨지에 있던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IMF와 상관없이 너무 일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지만 제 속으로는 뭔가 이 변화의 그 한가운데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유럽 여행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가 제가 사실은 컬처 쇼크를 좀 받았고요.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MBA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MBA 준비를 하다가 그 기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안을 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해외 MBA를 가려고 주메 스터디를 하다가 같이 스터디를 했던 그 선배가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회사로 저를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냥 차 한잔 하자고 했던 게 인터뷰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금융 쪽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게 됐고 동양 종금에서 이제 금융 쪽에 첫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종금사에 가려고 신문사를 떠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대부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영국의 에그뱅크라는 인터넷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청와대 연례보고에서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그룹사들이 은행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TFT를 만들고 이제 그 좋은 인원을 계속 뽑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를 이제 사실은 떠나게 됐던 계기는 힘들게 들어갔지만 같이 일하는 선배들을 봤을 때 10년 후 내 모습, 15년 후에 내 모습이 저 선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이켜 보니까 제 DNA에는 그 모험가 정신, 뭐 벤처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없던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고 한다는 그 선배의 말에 이제 귀가 이제 솔깃해가지고 이제 그 신문사의 그 선배들, 저를 아껴주신 국장님, 부사장님, 뭐 사장님 다 물리치고 이제 동양 종금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때 만약에 인터넷 은행을 만들게 됐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1금융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맞물려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다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못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이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금융 쪽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 기획팀 소속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앞선 얘기를 조금 이제 길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업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내적으로는 늘 갈등이 있었고 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늘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되고 뭔가 그 세컨 베스트 이런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늘 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를 물론 아끼고 위로하는 상황에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늘 원하는 길로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너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늘 꿈이 있고 그거를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꿈을 이루는 거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힘든 거는 너의 꿈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선배가 이제 해주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이제 받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의 그 30대 시절인데요. 제가 20대, 10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요. 이제 30대가 돼서 이제 동양 종금을 거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30대 때는 정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가 이제 증권사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알게 됐고 누구보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어떤 잘못된 뭐 정보나 그다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날렸다 이런 경험도 있지만 사실은 30대로서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을 좀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직 내에서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직 내에서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물론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지만 또 현업에서 그 직접 뭐 법인 고객과 뭐 거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영업, 현업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일단 나와 맞지 않는 클라이언트 는 과감하게 제가 디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생각이 맞는, 결이 맞는 그런 클라이언트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굉장히 이제 놀랍게도 아웃풋은 훨씬 좋아지고 제 스트레스는 정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이제 그 큰 어카운트를 후배들한테 나눠주니까 제 평판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이제 동료들과 후배들과 굉장히 즐겁게 이제 지낼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이건 개인적인 건데 이제 신문사 있을 때 저는 20대고 제가 만나야 되는 분들은 대표들이거나 회사 임원이시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월급의 30%를 투자해서 골프를 해라. 이제 부사장님의 지시로 제가 골프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골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로 이렇게 막 재밌으려고 했을 때 뭔가 상황 때문에 그게 꺾이면서 제가 이제 골프를 굉장히 인간관계에 의해서 업무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과감하게 골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 꾸준히 거절을 하고 골프를 제 인생에서 걷어내고 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이제 돈을 벌고 싶었던 시기를 지나서 정말 즐겁게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투자증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대주주가 바뀌면서 NH투자증권이 됐는데 그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 무슨 부문 스타, NH 스타상이라는 거를 또 받게 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연말에 뭐 호텔에서 그런 이제 뭐 상패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상하게 내년에도 또 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마지막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에 뭔가 다른 거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이제 들게 됐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그 나름 그 부문에서 좀 정점을 찍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점에 그게 이제 14년부터 제가 벤처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접하게 됐던 회사가 이제 신약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정말 그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뭐 잘 받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바이오 회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 투자자들의 생각 그런 게 좀 성숙되기 좀 전이었어요. 그래서 펀딩 상황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그런 약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그 대표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신문사 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뭔가 좀 그 사회공헌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약회사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서 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사회공헌 활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바이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투자, 어떤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 책도 마찬가지고, 그 굉장히 힘이 많이 들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 드물게 이제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이제 신약 위주로 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아까 그 이제 스타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그게 딱 인연이 됐는지 어떤 연수에서 만난 이제 후배가 같이 이제 창업을 하자고 굉장히 저를 정말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오해를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결국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창업을 했었고 이번이 사실은 두 번째 창업인데요. 창업을 같이 하기로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이제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그 펀드 오브 펀드 형식의 그 벤처 캐피탈 그 펀드를 담은 그런 그 사모 펀드가 이제 막 그 태동을 하는 시기였고 이제 저랑 같이 창업을 했던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검은 머리 외국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뭐 국적도 미국 사람이고 네트워크가 미국에 많은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누가 한국에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국내파와 그 해외파와 같이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 첫 번째 창업은 또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창업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를 제가 똑같이 이제 저질렀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혹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시거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파트너십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는 원탑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독재로 빠지거나 이럴 리더십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첫 번째 창업은 세명이서 3분의 1씩 똑같이 지분을 이제 투자해서 파트너십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먼저 그 빠지게 됐던 이유는 같이 일을 해보니까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서 어떤 드러나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하고 같이 끝까지 회사를 운영하면 내가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저는 빠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쉬어야 갈 타이밍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이제 가게 됐고요.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선배가 갔다 오신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그 이제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됐고 교수님께서 이제 제 그 어떤 그 연구 계획서를 받아주셔서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2017년이니까요.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모든 거를 이제 떨치고 이제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마음은 어 약간의 패배감.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잃었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로 연수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 인생은 스탠포드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두 번째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 이제 그런 걸 얻었는데요. 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연구소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 제가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가 MBA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지팅 스칼라로서 이제 MBA 스쿨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MBA 친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부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서 만난 한국 학생들 1년에 4명 정도씩은 스탠포드 대학 MBA에 좀 들어오는데 정말 기분 좋았고 좋았던 거 정말 좋았던 거는 뭐든지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이 캠퍼스 내에서 좀 그 불어 넣어주는 분위기가 있고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MBA 스쿨 애들이 그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일단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고 이제 저도 그거에 영감을 많이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벤처 캐피탈을 거쳐서 그 전에 일단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신약 분야, 진단 분야의 미국 회사에 조인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인더스트리 입장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도 경험을 해보고 다시 이제 제가 투자자로 좀 돌아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얘기를 좀 그 저희 그 스탠포드 제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그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글로벌 어필리이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비스팅 스칼라로 1년 다녀왔는데 이제 사실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대부분 일본의 그 이제 재무성이나 뭐 이제 그 인더스트리의 미쯔비시나 뭐 특허청 이런 데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중국의 페트로차이나의 리서치 헤드, 그다음에 인도의 릴라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컴플라이언스 헤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1년 동안 그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뮤어우즈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세콰이어 숲인데
세콰이어 중에서도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가장 키가 큰 나무예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레드우드가 스탠포드의 심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감과 계기를 준 그 스탠포드의 의미를 담고 창업자들이 또 쭉쭉 뻗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제 그 철학을 담아서 예, 회사를 뮤어우즈 벤처스라고 이제 짓게 됐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제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 싶었던 30대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좀 즐겁게 일을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40대 초중반을 보냈던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뮤어즈 벤처스 창업까지 이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유일한 직업이 제가 투자인 것 같아서 정착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게 절대 그 원하는 게 있으면 시도하는 거를 이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자기만의 기준을 좀 높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설정한 기준, 그거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시고, 그게 설령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도하는 거를 멈추지 않는 삶은, 저는 어 정말 그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젊은 그런 그 삶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20년 초에 창업을 했는데, 이제 심사역들 같이 모인 파트너들의 어떤 전문 분야로 제 그 섹터 포커스를 해서 지금은 AI와 또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케어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가 이제 버클리에 상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미국 회사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벤처 캐피탈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자율주행 그 물류 쪽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회사에 투자를 두 번 연달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의 테크크런치의 모빌리티 컨퍼런스에 연사로도 좀 초대받고, 이런 그 창업 3년 차인데 그래도 나름의 길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요 정도 네 말씀드리고, 이따 Q&A에서 또 뵙도록 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멋진 스토리와 또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사님의 말씀해 주신 뮤어우즈의 세콰이어 나무들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목표를 향해, 또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쭉쭉 뻗어가시는 우리 참가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연사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시며 호텔 산업을 이끌어 주신 분이세요. Break the Bias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의 N강 총지배인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총지배인 맡고 있는 N강 강아현입니다. 오늘 일단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도 걸스인테크 행사를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일하는 분야의 그런 일과는 조금 다른 일이지만 저희 호텔이 위치한 판교가 또 텍밸리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근처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Who am I? 제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저는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7년에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MBA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호텔은 지금 20년 정도.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한 기간이 길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했기 때문에 호텔 경영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취업을 먼저 하게 돼서 만 21살부터 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 취미가 여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광업에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91개국 정도 여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90개국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서 코로나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한테는 또 더 큰 타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네. 제 취미는 운동을 보는 거랑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뭐 몇 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갔다 와서 굉장히 너무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에서 한 럭비 월드컵 거기도 갔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판교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F45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사오 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3인이고 저희 딸이 지금 만 3세?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할 때 아이한테는 도서관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알아서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리아예요. 그리고 미들네임이 서울, 성은 에임스인데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에임스 리아 서울. 그래서 조금 특이한 이름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아이 같이 생겨서 같이 다니면 잘 몰라요. 이제 호녀라는 거를. 근데 이름을 이제 병원에서 에임스 리아 서울 이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본인도 이제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자기 이름 쓰는 법을 배웠는데 다른 애들은 이름이 보통 두 글자, 세 글자인데 자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름이 긴데 괜찮아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거 기회가 아닐까 우연치 않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나라들이고요. 사실 살았던 데는 조금 더 많은데 일단 한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기가 돼서 싱가포르에서 2년, 그다음에 중국에서 처음에 2년, 중국 소주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상해 밖에 있는데 이제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상해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2년,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총 왔다 갔다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시야를 더 넓혀줄 수 있었던 그런 곳. 저희 호텔에 한 80개국의 분들이 근무를 했고요. 워낙 다양한 나라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교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전혀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가서 근무를 해보면 그런 생각보다는 더 기회가 많은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국에 가서 심천에 잠깐 있었어요. 1년 조금 넘게. 그 다음에 사실 한국에 다시 들어온 계기는 해외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남편이 한국에 이제 잡 오퍼가 와서 한국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는 힐튼 부산 그래서 부산에 힐튼을 오픈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와서 최근에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판교에 이제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는 힐튼의 새로운 브랜드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정자동에 새로 오픈하는 호텔이고요. 한쪽은 호텔, 한쪽은 레지던스, 총 602객실.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오픈하고 다 한 번씩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견을 어떻게 깼는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영어로 적어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경력을 쌓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은 직업을 찾을 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의 가치관하고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저희 가족,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나이가 들고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선택권이 조금 더 많아질수록 사실 그런 초이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회사랑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힐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하기 좋은 회사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뭐 이렇게 어디 걸고 있고 이런 그런 타이틀이 아니고 매 순간 일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모든 분들이 매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4개월 만에 복직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워킹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하면서 워킹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 돈이냐 아니면 승진 뭐 아니면은 뭐 휴가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워킹맘한테 가장 중요한 건 플렉시블 워킹 아워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네 어떻게 보면 뭐 호텔이고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네 코로나가 되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산업에 있어서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러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고 그러면 뭐 9시, 10시, 11시 이렇게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시, 4시에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네, 신경 안 써요. 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고 최근에 뭐 저랑 지금 같이 일하시는 저희 뭐 시설 팀장님 그분도 쌍둥이 등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와이프가 하고 있다. 근데 맞벌이신데 어떻게 와이프가 하냐고 해서 저랑 이제 조율을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컴퓨터 갖고 집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엄마도 같이 일을 하는데 왜 아빠는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시고 엄마는 아이들을 등하원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저희 회사랑 저의 가치관 그런 부분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 뭐 요즘 뭐 친환경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호텔 산업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픈 준비하면서 어, 사과나무를 심는 얘기, 뭐 벌꿀 그 양봉하고 해서 직접 꿀을 만드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제 벌크 어메니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냥 뭐 이미지 좋게 하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사실 그 어떤 분들은 코스트가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스트가 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채워나가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저의 가치관이랑 굉장히 맞는 부분. 그리고 제가 한 6, 7년 전에 탄자니아에서 한 4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했어요. 중간에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잠깐 있어서 그냥 우연치 않게 아프리카로 가게 돼서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혼자 살았는데 저한테는 또 잊을 수 없는 경험. 텔레비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의 가치관하고 굉장히 맞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서포트 네트워크. 아이를 키우는 것도 혼자 못 키우듯이 한 여성이 리더로 크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도움이 꼭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멘토 얘기를 하면 꼭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랫 사람한테도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을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람된 것 중에 하나는 일했던 직원이 같이 또 일을 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처음 같이 일하는 거는 서로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늦게 입사했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먼저 늦게 먼저 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두 번 같이 일하는 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서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리더로서 그 이상의 칭찬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서로한테 서포트가 돼줄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여성이 여자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같이 옆에서 일을 하는 뭐 다른 워킹맘 또 저한테는 큰 영감이 되고, 저만 힘든 거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저는 애가 하나지만 쌍둥이면 거의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세 번째 부분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부분.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일하면서 고비 안 넘긴 사람도 없고, 일하기 싫은 거, 뭐 힘든 일 안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만 힘든 거 아니고, 그 사실 좋은 시절, 좋을 때의 경력보다 지나고 나면 힘들 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사실 배움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사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내 끈기도 쌓고 내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부분. 지금 6월이 성소수자의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프라이드 먼스도 중요하고 또 여성 리더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시야가 넓어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왜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본인하고 가까이 일하는 사람을 찾을 때 본인하고 제일 다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돼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맞장구 쳐주면 당장은 기분은 좋지만 사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하고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은 나랑 정말 다른 생각, 내가 모르는 리스크를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 Q&A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강 총지배인님의 귀중한 경험 이야기와 또 다양성의 중요함,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으로 깊게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세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우리 세 번째 연사님 사진을 보자마자 찐 개발자의 에너지가 느껴졌었는데요. 내가 신입일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 NSHC의 윤선희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NSHC의 윤선희 이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사실 행사가 지금 이제 원티드 저희 롯데월드 타워 35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로 사실 이런 멋진 뷰가 이렇게 다 안 보이는 게 진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원티드 이렇게 직원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게 사실 사실 저는 이 건물 처음에 보고는 약간 이거 반지의 제왕 사우론의 눈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약간 꼬챙이 같기도 하고 약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제 서울 어디에서도 보이잖아요. 막 청계산에서 보이고 그래서 너무 멋있고 이런 장소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참 영광이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내가 신입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냥 아마 이렇게 그냥 옆집 언니가 한 20년 테크 쪽에서 이제 경력이 있는 옆집 언니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언니라고 해도 되나? 이모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개발자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2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NSHC에서는 신규 사업 그리고 비즈니스 기획 그리고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어떤 내부 협력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이거 개발자 같죠? 네. 제가 이제 사실 회사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회사 외에서도 사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원대에서도 이제 ICT 융합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썬 딜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로 이제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혹시 이제 뭐 테크 쪽에 계신 분들은 그 행사 프로젝트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이부 ICT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인데 약간 안랩이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회사예요. 근데 물론 영역은 많이 틀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근데 참 어렵죠. NSHC. 그래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저희 회사 이름을 들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주변 분들한테는 그냥 엔사라고 해주세요. 엔사, 엔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누구는 농수산 홈쇼핑 아니야?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거든요. 농수산 홈쇼핑 아니고요. 원래 그 이름이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해킹 클럽이었어요. 클럽. 그래서 동아리였는데 저희가 이제 2003년에 컴퍼니로 이렇게 회사로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에 이제 사실 처음에 클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조인한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 한 10여 명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현재는 한 1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더블트리 바이 힐튼 이제 다이렉터님도 이제 여러 이제 나라 이야기 하셨지만 저희 이제 회사는 그 싱가포르, 일본,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오만에도 지사가 있어요. 브랜치가 있고 이제 본사는 물론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렇게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회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많아요. 개발자들이 많은데 또 해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해커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되게 엉뚱하고 특이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이게 기한 해커들하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연식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00년 7월에 최초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졸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그때 한참 대한민국이 닷컴 버블 그게 엄청나게 이제 뜨던 때여가지고 개발자들이 참 이제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뭐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뭐 다른 뭐 대기업 뭐 테크 기업에서 다 그냥 학생들 찜해가지고 데려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거의 찜 당해가지고 이제 1학기 마치자마자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거든요. 제가 처음에 조인했던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 그룹 내에서 어떤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신규 벤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뛰어나신 정말 훌륭한 분들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게 벤처다 보니까 신입사원인 저한테까지 이제 스톡 옵션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 그리고 또 회사도 지금 이제 원티드 사무실도 너무 멋지지만 저희 그때 사무실이 이제 강남역 근처에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그 마천루 사이에 멋진 빌딩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복지라든지 지금 저기 보면 이제 뭐 스낵바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원티드 사무실에 그때 당시에 사실 스낵바가 있는 회사가 없었는데 저희 회사에 스낵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뭐 다 먹을 수 있고 복지라든지 교육이 너무 좋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꿈과 희망과 이렇게 설레임으로 일을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대가 이런 저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는 불과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딱 가서 맡았던 일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저는 되게 학교 다닐 때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실. 막 밤새고 리포트를 해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제가 맡았던 일들이 뭔가 창조적이고, 그리고 눈에 뭔가 성과가 딱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좀 지루하고, 막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시스템 포팅 작업이라고 유닉스 뭐 리눅스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스를 그 시스템에 맞도록 핏을 맞추는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정말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점점 이런 모습이 돼가는 거죠. 예, 흥미도 잃고 자세도 이렇게 되고 태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완전히 찍혔죠, 팀장님한테. 이제 시달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말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일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토요일 한 11시가 되면 저를 불러요. 윤서인 씨, 지금 이 업무 이제 딱 지시를 하면서 이거 다음 주 월요일 9시 반까지 나한테 보고하세요. 완료해서 보고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저는 주말 내내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또 이제 일이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파. 없던 생리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이제 생리휴가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날이 와서요. 이제 마법이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갑자기 팀장님 얼굴이 확 바뀌더니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끌려갔어요. 팀장님이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윤서인 씨, 당신이 옆에 있는 이현준 씨보다 더 잘하는 게 뭐야, 지금? 무슨 유세야, 지금? 막 이러면서 엄청 저를 혼내고, 아니, 우리 와이프는 하나도 안 아프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픈데? 막 이러면서, 막 폭풍우같이 눈물이 막, 유유. 예, 그렇게 엄청난 시달림을 사실 받았습니다. 왕창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이제 사수들한테 선배들한테 좀 상담을 했어요. 제 이제 고민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뭐 저희 이제 그 운영진이신 개발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선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창조적이고 재밌는 일은 전체 100%의 한 30%밖에 되지 않아. 네가 개발하고 뭔가 성과가 보이고 나머지 70%는 디버깅하고 버그 잡고 테스트하고 계속 리팩토링 해야 되는 지겨운 작업들이야. 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공하려면 그 70%를 견뎌야 돼. 그걸 알아야지.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멍해졌어요. 꼭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딱 때려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막 확 때려치야겠다. 이거 내가 못 해먹겠다. 그래서 제가 때려치웠을까요? 네, 때려치려고 했죠. 근데 막 때려쳤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아마. 네. 나름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하고 견디고
예, 그 이후로 이제 12년 동안 백엔드 쪽의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PKI 플랫폼 개발도 하고, 뭐 ESM이라는 뭐 보안 로그 수집 시스템도 개발하고, 또 통신지능망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 이제 해외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리더도 맡아서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 쪽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리더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견디고 이렇게 한다. 예,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견뎠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약간 이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잡이라든지 나한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약간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루한 거,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어쩌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어떤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이런 힘듦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지겨운 거를 무조건 have to work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I get to work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막 주입을 시키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어. 예,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또 소소한 재미들을 찾으려고 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회사 생활을 한 22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2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즐거웠던 게 뭘까요? 예. 저를 보셨을 때 제가 뭘 가장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요? 개발이요? 아, 혹시 이렇게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나중에 예, 별다방 쿠폰을 하나 써드릴게요. 예. 강의, 동료, 사람. 아, 비슷합니다. 예. 맞추신 걸로 해드릴게요. 예, 사람.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회식이었어요, 회식. 왜냐면 제가 그야말로 이제 약간 사교형 인간이거든요.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임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지나친 게 문제였어요. 지나친 게. 정말 많은 친목 모임으로 정말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일주일에 뭐 온갖 모임을 다 하는 거예요. 뭐 3번, 4번 모임이 있고 어떤 주간은 날마다 회식이에요. 날마다 회식. 부어라 마셔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 다음날 제가 술이 떡이 돼서 출근하니까 좋아했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친구들 이런 모임들은 제가 볼 때는 때때로 정말 중요해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문제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 그리고 그 모임이 뭔가 함께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모이면 그런 거죠. 뭐 팀장님 욕하고 뭐 회사 욕하고 뭐 뭐 연봉이 이렇게 짜다는 둥, 뭐 신세 한탄하고 맨날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해킹 동아리의 이제 회장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 저 회사를 지금 이제 막 창업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렵다. 좀 와달라. 근데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NSHC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이제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느슨한 네트워크의 파워입니다. 이 느슨한 네트워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성장 중심, 목적 중심 그런 어떤 소모임, 끈끈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기 개발형 모임, 뭐 운동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뭐 글쓰기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런 소모임도 있을 수 있고 또 분야별 모임들이 있어요. 뭐 비슷한 직급의 어떤 모임, 또 다른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모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아마도 오신 분들이 대상이 주니어 그리고 미들 레벨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모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거 눌러가지고 나와버렸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걸스 인텍 코리아 박수. 네.
완전 이거는 글로벌한, 아까 뭐 얼마라고 10만? 전 세계 10만 회원. 엄청나죠, 진짜. 그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잠시만요. 제게 반영이 안 됐네. 그 다음에 원티드. 원티드에도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이벤트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이 안에.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어떤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타트업에 여러분이 관심이 많다면 수요일 삶이라는 모임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굉장히 좋은 소모임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 한 3개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뭐 1515 독서 모임, 뭐 여자는 힘, 뭐 운동 모임, 또 매달 모여가지고 같이 회고록을 쓰는 모각회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모임도 주스박스라 그래가지고 주니어 스타트업 점심 모임이라고 이렇게 주니어들만 모이는 모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행사들도 많아요. 그 위셋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임에서 하는 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윈이라고 하는 위민 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둘 다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들인데, 여기 가면 정말 훌륭한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대표님들, 임원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킹 동아리, 좀 이제 좀 느슨한 네트워크이죠. 그 해킹 동아리에서 만난 그 인맥을 통해서 이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신규 사업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분을 통해서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제 경험상 어떤 다양한 융합이라든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이직 같은 것도 관심 많죠. 이직의 기회라든지 또 사업의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좀 약간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관계들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멘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제가 현재 다니는 NSHC 이제 조인을 할 때쯤에 이제 10년 전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였어요. 아이가 저희는 2명이거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한참 아이들을 기르고 또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어떤 과정에 있고, 또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과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워크 밸런스 잘 조절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불면증이 오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때 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또 법정 소송건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도 피크를 달리고 있는데 집에서도 피크를 달리니까 멘탈이 붕괴되더군요. 멘탈이.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공황이 계속 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윈이라고 하는 단체를 알게 되고, 그 아까 말했죠, 네트워크 부분에서. 그래서 윈이라는 단체에서 멘토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제 창신 그룹의 이강란 전무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전무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멘토를 많이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멘토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이강란 멘토님 이제 저절로 저의 멘토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멘토를 모시고, 이제 그 이후로 저희 이제 NSH 저희 대표님도 매주 이제 주간 미팅을 할 때에도 같이 이제 멘토링 피드백 요청하고 멘토링 코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되게 이제 큰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게 사실 이제 이 고정욱 작가님을 만나면서부터예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이분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제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하니까 이분을 만나보세요. 이분이 개인 교습을 해주십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사실 이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소소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글쓰기 코칭뿐 아니고 뭐 사회생활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직장 생활에 대한 거, 제 감정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토링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의 태도, 저의 생각이 이분을 만나고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것들, 부정적 편향성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개발자라서 그랬나? 맨날 버그만 잡다 보니까 잘못된 것만 보여.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회사, 가족들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감정적이었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말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신기하게 정말. 약이 없어도 잠을 너무 잘 자요. 예. 왜냐면 일단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그게 또 즐겁고 그 어떤 원리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또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이제 이사급으로 또 승진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저한테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 진짜 이 멘토가 중요하구나.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멘토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영역이 한정될 필요는 없구나. 그러니까 뭐 인생 멘토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멘토님이 거의 10명이 넘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계속 피드백 요청을 드려요. 뭐 사회에서 만난 멘토. 또 이분은 지금 일의 격이라는 책을 쓴 신수정 박사님이신데 KT 부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페북 멘토예요. 페북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책 멘토. 예, 제가 책으로 정말 만난 좋은 멘토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정말 많은 영역의 많은 분들을 나의 멘토로 삼을 수 있구나. 예, 이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멘토를 정말 만드시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어떤 미셋이라든지 윈에서도 여러분 이제 멘토들을 많이 찾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찾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세밀하게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이런 멘토를 찾아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안 되면 예, 저를 찾아오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신입 때 알았으면 좋았을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지루함을 이겨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느슨한 네트워크, 세 번째는 멘토. 예, 그래서 뭐 지네맨이겠네요. 지네맨. 예, 줄이면. 예, 예, 이게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저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선희 이사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모든 연사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연사님들께 궁금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잠시 뒤 카메라를 패널 토크용으로 다시 세팅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세션에는 참가자분들께서 사전에 미리 신청서에 적어주신 가장 자주 나온 질문들을 위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류정아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으신 만큼 일의 강도나 또 책임감이 또 많으실 텐데 워크와 라이프, 워라밸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워라밸이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라밸을 찾은 거는 사실 최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워라밸 없는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워낙 이제 창업 3년 차다 보니까 이제 2년 동안은 워라밸을 찾을 여유가 어떻게 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음가짐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럴 때 이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떤 뭐 딸이 뭐를 이제 요청을 하거나 뭐 학교 관련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정말 거의 마감에 임박해서 처리를 하고 때로는 힘들면 딸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지나고 보니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늘 어떤 내가 해내야 되는 현안이 있고 이런 거를 처리를 하는 게 늘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제 삶이다 보니까 오히려 딸과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지금 중2인데요, 딸이. 딸과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을 이제 만나는데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시는데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는 돌려막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생각이 정체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리프레시하는 그런 다른 대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고 다시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현안을 맞닥뜨렸을 때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N강 총지배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사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다음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30대까지만 해도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총지배인도 하고 싶었고 다른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커리어의 한 중간쯤 와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다양한 리더를 많이 양성하는 게 제 커리어의 목표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호텔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뭐 여성 리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편견을 깨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제 다음 커리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윤선희 이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일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나 또 회사 내에서 다른 분야의 직원들과 이제 소통하실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항상 이제 테크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개발자와 기획자, 뭐 화성에서 온 개발자, 뭐 금성에서 온 뭐 기획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디자이너들하고 많이 싸우고 또 제가 개발자일 때는 기획자 정말 막 정말 이렇게 목소리 뭐 이렇게 정말 막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딱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디자이너들 예를 들면 자기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컨셉 디자인을 다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그러면 내가 디자인을 하지 왜 내가 너한테 시키냐? 약간 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막 그러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렇죠 디자이너라고 하면 아니 당신이 다 이미 전반적인 기획을 다 해놓고 나한테 뭐 아이콘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추냐? 네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사람,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어떤 의도와 배경과 그거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도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막 요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일을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배경을 좀 더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또는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이제 테크 쪽의 개발자들이라든지 디자이너들은 되게 자존심이 센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넘어서 됐고 해 막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좀 지켜주는 것. 그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도 많이 실수를 했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게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섣불리 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부분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되게 뛰어난 직원들인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 이제 명성을 깎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최대한 어떤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논리와 어떤 근거를 갖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런 게 좀 저는 느껴졌어요. 네. 세 분 모두 실용적인 팁과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 질문을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 연사님들께서 오늘 행사 소감과 저희 참가자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류정아 대표님부터 그다음에 N강 총지배인님 그리고 윤선희 이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일에 나와서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또 한 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아까 우리 윤선희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그 여성 후배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해주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고, 지금도 가끔씩 그 이제 우리 뭐 팀장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상사가 어떤 업무적인 지적을 했을 때 많은 여성 후배들이 업무적으로만 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업무적인 지적을 받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또 남성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의도하지 않게 그 몇 번의 커리어 체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특히 신문사에서 금융 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내 경력이 또 다른 시작이고 이쪽하고는 단절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몰 월드라고 어디선가 다 만나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느끼는 건데, 나만의 향기를 가꿔라,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식이 많던, 만나서 즐겁건, 아니면은 뭐 보기만 해도 뭐 정말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건, 어떤 의미여도 좋으니까 2번 만나고 싶고 3번 만나고 싶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뭔가 엣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나만의 향기를 가꿔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을 깬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커리어를 쌓는 게 이제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커리어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가족을 선택을 할지,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이제 저랑 가까이서 지내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서 뭐 네가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가까이서 보는 분들은 체력이 좋아서 저한테 성공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체력을 기르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체력이라는 게 꼭 신체적인 체력도 있지만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요즘 뭐 토픽에도 많이 나오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면 본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찾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 리더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 뭐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은 또 열정이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좋게 포장을 하면 앞으로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가장 그 어떤 느슨한 네트워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명함을 오늘 가져오셨다면 좀 많이 나누시고, 서로 그런 어떤 관계들을, 좋은 관계들을, 사실 이제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성장과 본인의 어떤 발전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롯데월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만나시고 서로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행사를 진행한 저에게도 되게 귀한 자리였고 너무 감사한 자리여서 너무 행복하고요.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프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연사님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주시면서 네트워킹 하시기 전에 먼저 촬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행사 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Start or Success. 그녀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네, 여기까지 걸스인텍 코리아 운영진의 정다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연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세요.